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은 군산. 그래서인지 한동안 군산에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들만이 가득했는데요. 현재 겪고 있는 잠시의 어려움이 군산의 또 다른 내일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군산 근대 산업사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시간여행지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우리가 잘 몰랐던 군산의 옛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백성에게 거둬들인 세곡을 저장 운반하는 관청이 있었던 운송기지 군산. 금강과 서해를 접하고 있는 군산은 전국 12조창 중 하나였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조선시대에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군산창이라는 좋은 창고가 운영됩니다.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호남 평야의 세곡이 모두 군산으로 모인 거지요. 군산에 대한 그 기록은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군산창, 호남 봉쇄창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군산의 조창을 지키기 위해서 군산진이라고는 수군부대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수군과 좋은 창고, 그러니까 세금을 다 모아서 놓는 창고들이 막 쭉 주서 있던 곳이 군산이고, 추수가 끝난 뒤에는 그 전주나 동부 지역에서 막 수많은 오마차들이 세금을 싣고 군산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 조선시대 군산의 모습이고. 쌀을 비롯한 중요한 물자들이 모여든 해양 물류의 중심지 군산. 그러다 보니 군산창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추선하는 중간상인 객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03년에 만들어진 창성사와 같이 객주들은 조합을 만들어 창고업과 화물수송업, 숙박업 등을 하며 지역의 상권을 지켰는데요.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군산항은 또 다른 모습으로 확장세를 갖게 되는데, 호남 지역 최초의 극장 아니면 다방,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국의 공식 규격에 공식화된 경마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또 군산입니다. 외국에서 영국이나 뭐 저쪽에서 막 그 말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군산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개화기 당시 번성했던 군산의 모습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대의 옛 건물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잇따라 들어선 금융기관들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남아 있는데요. 군산항 인근의 번화거리 본정통에는 관공서와 은행 외에도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즐비한 백화점과 극장 등이 자리한 군산은 물자와 사람들로 활력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내에는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와 큰 인기를 누렸던 고무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고무신이 군사는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는 경성고무에서 만든 만월표 고무신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성고무가 군산에 있었던 까닭은 설립자였던 이만수 씨가 경성에서 내려와 군산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진 속 모자를 쓴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성고무를 이끈 이용일 사장입니다. 아버님이 중학교 나오자마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장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상점이라도 열어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하는데, 군산에서 이모하고 이모부가 때때로 오는데, 너 그렇게 장사할 바에는 서울에서 오면 고생한다. 우리 군산에 와라. 오사카 고베에서 큰 공장들의 도매상이 전부 다 군산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내려오신 게 1920년대 초반인 모양이에요. 이만수 사장이 군산으로 내려올 당시 군산에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고무신 공장이 있었는데요. 군산에 고무신 공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 식량 수탈의 거점이 되었는데요.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은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쌀을 잔뜩 싣고 일본으로 떠난 배는 돌아올 때에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군산에 쌀을 가져가는 배가 그냥 와야 되니까 보통 운임의 반절값으로 싸게 해주면서 오사카 고베 고무 공장들에서 나오는 제품을 군산에 가져왔대요. 그래서 군산에서 막 상가가 늘어나고 그랬대. 당시 일본은 일찌감치 문호를 개방한 까닭에 서구의 선진 문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군산으로 돌아가는 빈 화물선에 각종 상품들을 실어 날랐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앞에 무장 해제된 조선을 상대로 자국의 상품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 창구가 바로 군산이었죠. 그렇게 들어온 상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무신. 이후 일본인들은 조선의 공장을 만들어 고무신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신문에서 당시 판매된 총 고무와, 즉 다 고무로 만들었다는 신발의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신과 그 모양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호모화라고 하는 우리 고무신 개념이 아니죠. 고무 샌들 개념,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게다의 변형된 형태나 아니면은 밑창은 고무지만 위에는 그냥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 개념, 뭐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했던 신발들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좀 대단한 게 그 고무를 보고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이 집신의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고무신 똑같은 형태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세 한국인의 신발은 집신과 미투리 그리고 나무로 만든 신발과 가죽으로 만든 당시의 고무신은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의 휴대폰 사업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남학신과 집신을 신던 사람들은 비가 새지 않고 수명이 긴 고무신의 등장에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무신은 그야말로 신발 문화의 혁신이었습니다. 1922년 한 신문에는 조선의 집신 가게를 위협하는 근래 유행하는 고무 경제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고무신이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500여 명에 이른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고무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신발 문화를 바꾸어 갔던 겁니다. 평화동의 가장 구시장 가는 이 거리가 이 번화한 거리거든요. 여기에서 고무신 장사에서 상당히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온 돈 오고 해서 이 경성고무를 인수한 게 32년 11월 13일이에요. 벌써 아버님이 32년도에 경성고무를 인수할 때 한 10년 가까이 일본 사람이 고무신 공장을 했을 거예요, 군산에서. 근데 우리 아버님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매일 자면서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공장을 배로 늘렸고. 지금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터미널 맞은편에 고무신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사장의 경성고무는 당시 군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첫 기업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끈 만월표 고무신이 생산됐습니다. 생고무와 화공약품을 혼합한 뒤 열을 가해 만들어진 원료를 잘 섞은 다음 롤러로 고무신의 몸통이 될 고무판과 밑창을 만드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이 가는 노동 집약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의 고무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수많은 직원들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는 하루에 그 신발을 3만 컬레 정도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 숫자도 뭐 여성분은 한 2,500명, 뭐 남성분 합쳐가지고는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당시 경제 규모나 아니면 생산량을 봤을 때는 경성고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정말 굉장히 큰 것이죠. 흔한 예로 경성고무 월급 받는 날이면 군산이 떠들썩해진다고 얘기들을 할 정도로 경성고무가 갖고 있는 우선 군산에서의 역할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은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성고무에서 만들어진 신발이 비단 고무신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운동화, 슬리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는데요. 내가 있을 때까지 경성고무 깜댕이 고무신이 팔려야 다른 고무신이 팔렸어요. 깜댕이 고무신은. 그렇게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신하고 까만 운동화 만들었는데 그게 학생들이 이제 운동화 신는 바람에 운동화가 더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화 만들 수 있는 포목을 만들었고 방직도 했어요. 경성고무에서 철공소가 아주 있었고 그래가지고 봉제해가지고 운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곳 박물관 근대생활관에는 당시 경성고무에서 만들었던 신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월 고무신의 인기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신발을 만들어가며 사세를 확장해간 경성고무. 그러나 196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신발 공장이 생겨나면서 경성고무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갔을 때는 이젠 신발은 생산 과잉이었어요. 국제 태화 뭐 동신화학이 막 만들어내는 바람에 서로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협회에 가가지고 경쟁하지 말자. 여력을 남는 거 가지고 수출하자.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 유닛.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성고무도 수출을 돌파구로 삼아 신발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 10년 이상 오니까 한국보다 이제 중국이 태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내가 계속해서 했으면 군산에 4, 5천 명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상당히 봉사했겠지. 근데 내가 아버님한테도 불효를 했고 내가 군산 시민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크게 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군산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50년 전통의 군산상고 야구부. 이것은 경성고무 이용일 사장이 흘린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구광이었던 그가 야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산에 그 씨앗을 뿌리고 물심양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서울, 부산, 대구의 고등학교의 축제야. 그 외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가는 건 1차전에서 골드게임으로 다 한 게임만 끝나면 학교에 돌아가야지, 자기 고향에. 그때 내가 야, 이렇게 한국이 제일 가는 인기가 있는 고등학교 야구인데 어떻게 전라도는 항상 액세서리냐. 요시,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내가 군산에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야구부 창단에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저변이 없는 까닭에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초중고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야구 꿈나무를 키우기로 한 겁니다. 누가 군산 내 고등학교 야구부 생기면 가느냐 이거야. 서울, 대구, 부산에서. 안 된다. 그건 스카우트가 힘들 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군산 아이들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학교 4개에다가 중학교 2개에다가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산 내 학교에 다니니까 내가 가서 야구 만듭시다. 기분 내가 줄 테니까. 반대하는 교장이 하나도 없어. 그런 이용일 씨의 노력은 10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1972년 군산상고 야구부가 황금사적이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고향이라는 거는 버릴 수 없는 거더구만.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김성수 씨의 큰아들이 그 당시에 사장이란 말이야.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그분이 대회장이지 황금사장이 동아일보에서 온대. 나는 아래에서 1층에 올라가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나한테 딱 손을 잡더니만 이사장 고마워. 고향에서 우승했다 이거지.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눈물이 좀 글썽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볼 때. 신출내기 군산상고에 맞선 팀은 영남의 강호 부산고등학교였습니다. 1회 말 군산상고가 선취점을 뽑았지만 이후 4점을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는데요.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던 9회 말 5대4 역전승을 거두며 꿈만 같은 우승컵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날의 경기로 군산상고 야구부는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떨치게 됐을 뿐 아니라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가 되는 바람에 그 전라도 학교가 시합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양해하십시오. 그러고 다 동대문동장에 온대. 다음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도 그 학교만 오면 전라도에 무리야 응원에 지문 안 된다 해서 또 거기에 모이고. 그래서 군산상구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 야구 시합은 첫 해부터 대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상구의 야구 발전이라는 건 한국 체육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거지. 몰려드는 사람들과 물자로 활력 넘쳤던 군산의 상권을 이끌었던 객주들. 그리고 누구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역사의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군산 경제를 지켜낸 수많은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군산은 그 어떤 곳보다 화려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군산의 화려했던 근대 상업 성장의 기반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기업주들의 남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이어진 군산 경제인들의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져 다시 한번 군산 경제 부흥은하를 꿈꾸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판과 제재 그리고 주류 사업으로 군산 경제의 부흥을 일으킨 기업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